안녕하세요. 한양증권에서 HLB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목표 주가가 144,50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17,000원에서 이제 23%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했고, 이제 애널리스트는 이제 병용요법이 아니라 오병영 애널리스트가 이번에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모에서 20개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는데, 내려가 보면은 이제 결과 발표하는 이제 종목들, 매드포트, 에스케텍 뭐 이런 종목들도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HLB도 지금 주가가 이제 엄청 좋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역시 주가에는 이제 기대감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일단 발표된 것들, 이제 에피타이저로 20개 정도가 나왔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19일에 그때부터 시작되는 에스모에서 구두 발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삼상. 이런 것들이 이제 메인 디시인데, 지금은 이제 20개 정도를 보면서 이렇게 리포트도 나오고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나왔던 거, 가장 주목할 만한 했던 게 이제 간 쪽이었습니다. 병영투였는데, 리보세라님이랑 캄렌이 주말 이상 중간 결과를 이제 살펴본 거였죠. 그래서 총 190명에 대해서 70명은 1차 퍼스트 라인이었고 120명은 2차 요법으로 세컨드 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어땠냐? 그래서 5월날이 46%, 그리고 25%, 그 다음에 MPFS가 6.4개월, 5.5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1차가 더 이제 일찍 온 사람들, 2차가 조금 늦게 온 사람들이니까, 왜냐면 1차 치료를 바꿔서 넘어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연히 5월날이 1차가 46%로 더 높고, 그 다음에 PFS도 6.4개월로 5.5개월 더 높죠. 근데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고, 이거랑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은 이제 다른 경쟁사 약들, 치료법들이랑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요법으로 허가를 받은 게 티센트리랑 아바스틴이었는데, 이것도 뉴스 기사가 나왔었고 한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랑 요거 1차랑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이제 임상시험에서 직접 비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맞다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치료로 나왔을 게 이게 5월날이었잖아요. 티센트리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는 27%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6%대 27%. 이제 직접 비교는 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간접적으로 굉장히 좀 잘 나왔구나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MPFS 같은 경우는 6.8개월, 그 다음에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1차가 6.4개월로, 여기는 이제 티센트리 아바스틴이 조금 더 높긴 한데요. 그래서 5월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HLB의 리보세라님이랑 캄렌이 주마비 활등이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3월에 이제 2차 요법으로 허가받은 게 있습니다. 방금 본 거는 1차 요법 티센트리 아바스틴이었고, 2차 요법으로는 옵티보랑 여보이였는데, 이것도 5월날을 비교를 해보면요, 얘네가 33%였고 HLB의 이제 리보세라님 캄렌이 주마비랑은 이제 얼마나 차이 나냐? 25%.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옵티보 여보이가 조금 더 높네요. 그 다음에 이제 끝인데 왜 이렇게 적냐? 이제 간 쪽은 이제 진입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소라페닙이 한 10년 동안 계속 해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료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제 시작들이 나오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또 리버세라니 칼레리 주마비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티센트리 아바스틴이랑 그 다음에 옵디오 여보이 둘 다 보니까 초기 임상 결과로 FDA 혁신 신약 우선심사 지정을 받았고 빠르게 FDA 승인을 득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보세라니 칼렌이 주막 결과도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크게 뒤떨어지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얘는 이제 46%로 굉장히 높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탁월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해먹었던 소라페닙이 있는데, 얘는 5월날이 10% 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나온 것들이 보니까 굉장히 다 이제 5월날이 30%대에 육박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용요법이 아니라 이제 단독으로 이제 들어갔던 옵티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상 실패를 했었고, 이제 키트로다 같은 경우에도 작년 2월에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키트로다랑 옵티보는 지금 PD1에 대해서 2018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던 그 작용 기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3세대 이제 면역 항암제라고 부르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다 이제 자신만만하게 단독으로 들어갔지만은, 옵티보는 1차에서 실패, 키트로다는 2차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옵티보 같은 경우에는 병용요법으로 해가지고 FDA 승인을 득하여서 이제 다행이고, 옵티보 입장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소라페닙의 독주 체제가 이제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어 있고, 그 뒤를 이제 추격하고 있는 게 리보세라닙 캄렌이 주마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3상도 이제 돌입을 했는데 환자 모집이 50% 돌파를 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510명 대상이니까 이제 대략 이제 한 250명 정도 이제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10개 사이트에 추가되기도 했다라고 했고요. 이거는 이제 약간 이제 기대감이죠. 그래서 월날 40% 이상 결과 낸다면 대박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거는 지금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 앱스트랙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3상 결과 발표되는 게 지금 2개인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19일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고, 에피타이저였고, 이거는 이제 메인 디시다. 그래서 에피타이저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간 쪽에 관련해서 이제 병용 이상 중간 결과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결과들이 이제 기존에 승인을 받았던 약들, 병용을 했던 약들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뭐 크게 뒤떨어지지도 않고 어떤 경우에 더 좋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ORR이랑 이제 PFS로 각각 비교를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정리를 한번 하면, 여기 컷오프라는 말이 있는데요. 중간 결과라고 했었잖아요. 이제 컷오프랑 관련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물리학에서 컷오프라고 하는 것은 잘라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접분 범위를 임의로 제한하는 것을 잘라내기에 비유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뭐 골프 용어에서도 쓰이는데 이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인원수가 골프 많기 때문에 1, 2라운드를 마치고서 일정 등수 이하는 이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행을 이제 더 이상 못하고 리타이어가 됩니다. 이것을 컷오프, 그러니까 잘라냈다라는 것입니다.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잘라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에서도 컷오프란 말이 있습니다. 공천 배제를 뜻하는데, 이제 정치인이 공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컷오프로 당했다는 것은 이제 공천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 당의 후보로 선거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탈락했다라는 거죠, 공천에서. 그래서 당의 공천을 이제 받지 못해서 탈락을 했는데, 이제 어떤 이제 반응들을 하느냐, 어떤 사람은 이제 결정 따르고 잠수를 타는 사람이 있으면은, 아니다, 반발해가지고 이의를 신청하거나 내가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되겠다. 실제로 무소속 나가서 당선된 사람도 있죠. 자, 아무튼 이제 컷오프 이제 용어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아바스틴이 요게 이제 병용 욕보를 했던 게 있었잖아요. 이 아바스틴이 이제 HLB 리보세라닙과 비슷하게 VGF랑 관련이 있습니다. HLB 리보세라닙은 VGFR인데 얘는 VGF에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사용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 같은 거를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 또 단백뇨가 또 나왔네요. 저번에 앱스트랙에서도 같이 봤었는데, 이 단백뇨라는 것은 이제 단백질, 이걸 합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장이 혈액에 노폐물을 걸러내는데요. 이게 소변으로 나오는데, 요게 단백질이 같이 섞여서 나오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조그맣게 나오는데, 어떤 원인이 발생을 하면은 이게 굉장히 많은 단백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단백뇨라고 하는 것이고요. 신장에서는 혈액들이 이제 여과가 되는데, 여기 보니까 사구체에서 보면 주면 여과되는 혈액의 양이 하루에 100리터나 된다고 하는데요. 100리터인데 오줌으로 나오는 양은 하루에 1리터라고 하니까 대략 99%의 물은 세뇨관에서 재흡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사구체라는 말이 나왔는데, 사구체라는 것은 신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여과 작용이 최초로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사구체로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여과 작용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구체는 다른 말로 뭐 혈관구, 톨이라고도 부른다고 하고요. 이 사구체는 어떻게 되느냐, 모세혈관이 털 뭉치처럼 꼬여서 형성되는 게 사구체입니다. 그래서 네프론을 구성하는 핵심 구조물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혈액이 여과되기 위해서는 이제 모세혈관과 보호막 주머니 사이에 내피세포층, 기점막, 상피세포층을 통과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이제 사구체를 이제 통과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HLB 한양증권에서 나왔던 리포트를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제 요약하면 ESMO에서 20개의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간 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좋은 결과들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